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진정한 극우 정당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루 이틀 전에 한 소리도 아니고 사실 10년도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던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국당은 너무 표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술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강력한 소신과 이제 철학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위 북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5.18에 관한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중간한 행보를 보이면서 진정한 우파 정당의 노릇을 못하고 그 안에서도 개파가 갈려가지고 치열하게 당권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김영삼 개파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 20대 학생들도 잘 알다시피 배경 설명을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단은 이쪽. 즉 우파 정당의 표를 받아가지고 90년대 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둘 다 야당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었는데 노태우 정권에서 자기들 말년에 차기 대권이 차마 김대중 손에 넘어가는 건 막아보자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파에서는 그때 강력한 후보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온건한 세력이라고 믿었던 김영삼하고 연대를 했던 겁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지금 1, 20대 학생들은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갖고 김영삼 씨의 아들이 소통령 소리를 들으면서 끝발을 휘두르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귀걸이 오빠를 생각해보면 지금 학생들의 인식으로는 그때 당시 대통령의 권위가 상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김영삼을 현 한국당 쪽으로 끌어들였던 거는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때 정권을 그때 한번 뺏기는 게 나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영삼 씨가 우파 대통령이 되어버리면서 원래는 좌파 성향이었던 자기 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려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막강한 보수의 거목으로 군림하면서 자기 계파 사람들을 엄청나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5.18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성역화를 다진 사람도 바로 김영삼이었고 지금 우파가 우파답지 못하고 모호한 인물들이 뒤섞여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김영삼 계파 때문입니다. 이들을 소위 우리는 김영삼 키즈라고 부릅니다. 영삼이의 아이들, 영삼이가 키운 아이들 뭐 이런 셈이죠. 문제는 이들이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 자체적인 정화 능력으로는 이들을 도려낼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까운 문제점입니다. 이제 제가 늘 한국당을 비판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척결해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임금 수준과 일자리의 질이 정상화된다고 이걸 노래처럼 불렀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을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보다 더 우대하는 이런 바보 같은 보수 우파 정당은 원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없는 것입니다. 대놓고 친북과 친중을 외치는 좌파 애들보다 나아가지고 제가 억지로 이제 한국당을 우파로 분류해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해주는 건데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제가 한국당 잘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수십 번도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당 지지자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바로 이런 심정, 울며 겨자 먹는 심정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지 정말로 한국당이 잘한다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렸죠. 좌파 애들은 그래도 좀비들 중에서는 리더랑 지도자들이 제일 똑똑한데 나라 망치는 쪽으로 제일 똑똑한데 우파의 큰 단점은 바로 지도부 인간들이 지지자들보다 수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한 우파 국민들, 우파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보다 무능력한 우파의 엘리트들이 못 내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보다 똑똑한 사람이 원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우파는 왜 우파답지 못하고 물렁하고 모호하냐. 물론 기존의 우파 정당 인물들한테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굳이 포인트를 꼽자면 바로 본인이 좌파 출신이었던 김영삼과 그 김영삼 씨가 키운 김영삼 키즈들 때문입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을 더 우대하는 갖가지 정책들을 폐기해야만 하는데 표에 미쳐버린 한국당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우파 정당이 아니라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파의 기본 이념은 원래 자국민 우대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우파가 없다고 제가 늘 비판을 한 거죠. 과거에 김무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당의 현 시점에선 한국당에서 이제 큰 끝발을 갖고 있는 아저씨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 김무성 씨는 출산율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100만 조선족을 더 들여와야 된다고까지 이제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굉장히 김무성 씨를 싫어하죠. 대한민국 국민들 삶의 질을,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로 외노자를 더 늘려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한국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원래 사상의 근본 배경이 저쪽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키즈 출신이기 때문이죠. 원래 진정한 자유우파로서의 철학과 근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5.18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저 사람들의 사상적 근본, 정계로 이끌어준 김영삼 본인이 바로 5.18 성역화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부족한 점들, 잘못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 졸속한 탄핵에 대해서는 원래 한국당이 최소한 제대로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내야지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탄핵 정당이라는 원죄를 뒤집어 쓰고 가버리면 명분 싸움과 이념 싸움에서 절대로 좌파한테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우파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하는 이런 기형적인 스탠스의 문제점들을 한국당이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파와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재양이 똥을 싸면 자한당이 옆에서 같이 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재양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사 이익과 반사 지지율이 자한당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과도한 외노자, 불법 체류자를 척결해가지고 국내 임금 근로 환경은 정상화를 하고 강성노조는 때려 부수고 법인세랑 상속세를 감면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해외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 일자리를 복귀시키고, 그러면서도 2030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대한민국의 과도한 페미니즘과 여성 우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우리 한국당이 진정한 우파 정당으로서 화려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소신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소신이 약하냐? 왜 우파가 우파답지를 못하냐? 애초에 좌파 출신인 영삼이 계파가 한국당 내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상적인 배경이 저쪽인 애들이 우파적인 마인드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자기들 뿌리가 그쪽이 아니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는 답이 없다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쪽은 그냥 나라를 망치는데 완전히 미쳐버린 정치 세력이고, 그런데 다른 한쪽도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커녕 두루뭉술, 여성표와 외국인표를 구걸하는 데만 미쳐있고, 한국인들은 소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웰빙 우파는 입으로만큼은 북한 위험하다, 반공과 한미동맹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외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쪽을 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한 놈은 입안보라도 외치는데 다른 한 놈은 입안보조차도 안 외치고 대놓고 북한과 중국을 편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무능한 한국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으며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수백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국당이 스스로 확실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180도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힘든 일이죠.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영감님들이 본인들의 2선, 3선만이 지상 과제일 뿐 진짜로 어떤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 개혁에는 별 의지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결국 황교안 씨가 당선됐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특정인에게 당대표직을 하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여러분들처럼 힘없는 시민입니다. 소시민이에요. 나는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의 결과를 예측했던 것 뿐이고 그 결과대로 나왔다. 이제는 어떻게든 힘을 합쳐보자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제일 좋기야 기존에 썩어 문드러진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신진 우파 정당이 튀어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쉬우면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런 정당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국회의석 100석이 넘는 우파 정당을 만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지금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곧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실 겁니다. 역사 속에 길이 이름이 남을 거예요. 1년 내내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칭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파끼리 힘을 합쳐보자는 대전제를 젊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인 나이가 많은 관점에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개혁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개혁을 결국 못하고 민기적거리면 그때 가서 까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종북 좌파 애들이 내년 총선에서 또 이기고 정권도 한 번 더 창출하는 그 끔찍한 결과,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아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황교안 선생이 한국당을 바꿀 수 있을까? 홍준표와 황교안. 하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과 비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파 전체를 위한 충원, 청년 우파가 바라보는 한국당을 위한 충원, 이런 거 다 제가 여러분들 특정 정치인을 편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영상에서 한국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바가 일찍이 있었습니다. 위 두 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황교안이 한국당을 바꿀 수 있을까? 홍준표와 황교안에 대해서 이 두 영상은 결국 기존의 인재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대한민국 우파로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며, 그러니 제발 좀 자유한국당 전체가 우리 우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대오각성 좀 해달라는 피 맺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특정 한국당 정치인 개인을 지지하고 한 후보만 비난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고도 일부 강성 시청자들은 너도 김영삼 개파 앞잡이라느니, 이 젊은 나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김영삼 개파 앞잡이라느니, 너도 김무성 패거리냐느니, 이런 공격과 삿대질을 쏟아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솔직히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격렬하게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 내가 이만큼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나보고 방금도 김무성 비판을 했는데 김무성 패거리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를 저 얼음 사이다가 몰라가지고 우파 대통합 꿈먹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제가 한국당은 제발 좀 웰빙 우파 기질을 벗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만큼 말씀드렸고, 진정한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그만큼 쏟아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맥이 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한국당 저놈들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제가 저주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국당이 저주 내리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그냥 우리 민족은 원래 민주주의를 경영할 수준이 안 되니까, 국민들 수준이 낮으니까 모두 다 죽어버리고 포기합시다, 이런 힘 빠지는 소리나 하지, 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설명해 주던 대한민국의 원래 수준은 딱 북한이다라는 이 영상에서 어떻게든지 제가 젊은 세대로부터 그래도 억지로 희망을 찾고, 우리 같이 반성합시다, 젊은 우리가 산업화 세대의 뒤를 이어가지고 위대한 두 번째로 거듭나 봅시다, 우리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꿈먹는 소리지만 꿈먹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깃발과 슬로건들을 여러분들한테 내거는 거라니까. 다 같이 안 된다고 퍼질러 앉아서 엉엉 웁시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려운 길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망하는데 10년도 안 걸렸어요. 좌파가 한 번 더 집권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여러분들. 각자가 무슨 후보를 지지했던지, 당대표 경선에서 각자가 무슨 후보를 지지했던지 결국 지금은 안타깝게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4분 오열하다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 대선에서 또 저쪽 애들이 가져가면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날입니다.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2년 만에 이만큼 처절하게 개판 난 거 안 보이세요? 나 같은 사람 보고는 일부러 망쳐보라고 해도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런 LTE급 속도로 대한민국을 못 망쳐요, 나는. 일부러 해보라고 해도. 이런 대전제를 잘 알기 때문에 노무현 임기 만렵에 이명박과의 그 대통령 경선에서 먼저 한번 패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그래가지고 이명박과의 경선 결과에 승복을 했던 거고, 김진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진태 후보도 지난 과거에는 홍준표 씨한테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복을 하고 지지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르신들 중에, 지금은 사람들 많이 까먹었는데, 김진태가 홍준표 대선 경선 패배하고 나서 홍준표 씨 지지했다고 해서 김진태도 빨갱이라고 욕하는 강성 어르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나는 한번 지나갔던 과거는 사진처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 그리고 김진태 씨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당원들한테 그 문자 메시지 다 돌렸다면서요. 저한테 그 다 제보가 날라옵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많으니까.
김진태 씨는 이번에도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이제 한국당 당대표를 두고 싸웠는데 이제 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또 깨끗하게 승복하시면서 김진태 씨도 이제 황교안 선생에 대해서 지지 선언과 그 표심을 모아달라는 덕담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우파 전체의 표심, 한국당 전체의 표심은 깨지 말자라는 대전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안 그러면 졸렬하게 나는 이거 승복 못하겠다고 막 싸우고 이랬겠죠. 여러분들 제가 한국당 내 안에서 영감님들끼리 그 파가 갈려갖고 싸우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친박이니 비박이니 김영삼 키즈니 김무성 패거리니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니까. 다 알면서도 그 늙은 어린아이들을 지지해주는 이유는 대한민국 우파 시민으로서 피 맺힌 심정이라는 겁니다. 종북 좌파의 집권만큼은 막아보자는 사람들은 한국당의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 개개인이 아는 걸 몰라가지고 진정한 우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힘없는 일개 소시민인데 자꾸 인터넷에서 한국당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대에서 이러저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열변, 분에 넘치는 열변을 왜 토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바닥 민심을 궁궐 속에 있는 저 치들에게 전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 시청자분들 중에서 능력 있으신 분들은 멋진 신당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외국인들보다 한국인을 먼저 챙기는 정당, 페미니즘과 여성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주는 정당이 새로 하나 나오면 제가 당연히 유튜브에서 열심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나도 여러분들도 생업이라는 게 있고 살면서 보고 듣고 주워들은 게 많지만 그 꿈과 의지라는 건 단 한순간에 이빨 한마디만으로 가볍게 실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들 알지 않습니까? 다들 인생 1, 2년 살아보신 거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20몇 살만 살아봐도 인생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발 좀 저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좀 개혁 좀 해보라고. 그 답답한 목소리를 나나 여러분들이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당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 어쨌든 경선이 끝나면 표심을 모아보자라는 건 전혀 문제될 만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탈당하고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든지 이제 그렇게 될 일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우파 전체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답답해가지고 정말 뛰어나가서 창당하겠다, 그런 분들 심정도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현 한국당이 민심 반영을 못하고 무능력하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때까지 맨날 한국당 비판을 들려드렸는데, 요점은 이해를 잘못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얼음 사이다가 여러분들, 아무 힘도 없는 저 얼음 사이다가 어떤 초월적인 권력자의 입장에서 A 후보에게 당대표직을 하사하고 B 후보를 내가 강제로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내부자로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제발 좀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이거를 내가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정선거 개표 조작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조회수 1000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최단기 1000만 안 나오겠어요, 대한민국에? 확실한 물증만 갖다 주시면 녹화방송 제가 계속 틀어갖고 24시간 내내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국에 제보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나도 참 안타깝지만 김진태 후보가 경선에서 질 때마다 이제 김진태 후보가 경선에서 졌을 때마다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을 하면서 승리한 다른 후보를 위해서 표심을 모아달라는 지지선언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김진태가 진정한 투사가 아니라서 소신이 약해가지고 다른 후보 지지해달라고 그런 승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이명박 찍던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명박을 찍어줬을 때는 이명박의 단점이 없어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어줬을 때는 박근혜의 단점이 없어서 찍어줬던 게 아닙니다. 적국에 대놓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아마추어 운동권 애들 데리고 그만큼 나라를 개판 쳐놨던 좌파 정권의 무서움을 나는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들만의 집권은 반드시 막자는 심정으로,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이쪽 사람들을 찍어줬던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쪽을 찍어주는 분들이 내 시청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다니까. 강성당원의 심정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홍준표 후보를 내가 찍어줬을 때는 이때는 사람들 표심이 많이 갈렸었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내가 홍준표 후보를 찍어줬을 때는 홍준표의 단점, 그리고 이 사람도 홍준표 씨도 김영삼 키즈라는 걸 몰라가지고 제가 홍준표를 찍어줬던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 홍준표 씨도 김영삼 키즈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대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김영삼 키즈 아니냐고 본인이 했던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씨가 유일하게 5.18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못하는 이유가 김영삼 키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홍 후보를 찍어줬던 이유도 홍준표의 단점을 몰라서, 홍준표 씨가 김영삼 키즈라는 걸 몰라서 홍준표 씨를 찍어줬던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군중 심리가 말 그대로 미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은 말 그대로 악마였잖아요, 여러분들. 국민들 인식 속에서, 그죠? 지금만큼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내놓은 단일 후보의 득표율이 만약 안철수 같은 사람한테도 밀려가지고 3위 혹은 4위로 주저앉아 버리면 진짜로 그때는 대한민국 우파정당의 뿌리 자체가 폭파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홍준표를 찍어줬던 겁니다. 홍준표의 단점을 알면서도 찍어준 게 그런 깊은 의미 때문이에요. 물론 청년 표심은 그때 당시에 다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다른 젊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부분이 문재인을 찍었고 과반수가 문재인을 찍었죠. 20대 30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상당수는 표가 갈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한국당은 너무 싫으니까 안철수를 뽑거나 유승민을 뽑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 정도면, 여러분들 저 정도면 굉장히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보수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누구나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남다르다고, 자기 자신은 방구석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듯이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정도 자존감은 나도 갖고 살아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의견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지식인이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주주라고요. 그래서 항상 절대로 그때그때의 군중심리, 지배적인 대중여론에만 휩쓸리지 말고 그 광기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가지고 입체적인 사고를 해보라고 제가 늘 강조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제 유튜브 시청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1, 20대 어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명박을, 박근혜를, 자유한국당을 계속 미워하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 인간의 그 인식과 선입견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깨시민이라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하는 게 광우병 선동 그때 당시만큼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광우병 선동에는 그렇게 난리치던 국민들, 반미 감정이 들끓던 국민들이 중국의 멜라민 그 살인 분유 파동 때는 조용했던 한국 국민 여론들을 바라보면 뭔가 한국의 여론들은, 대중 여론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 그런 똑똑한 국민이 되라는 겁니다. 반미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반중을 외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똑똑한 국민이 되라는 겁니다. 좌파 우파가 어렵다면 우리 어린 동생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국민만 되어주세요. 똑똑한 국민만. 광우병 때는 시끄러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왔는데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 수입 때는 아무도 떠드는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고 불손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똑똑한 국민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것만 돼도 이 나라에서 함량 미달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득세할 확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굵직굵직한 선동에서 국민들이 어리석게 미쳐 날뛰었고 우파는 식물정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투표도 마음대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하찮은 유튜브 채널 따위를 보고 안 보고는 당연히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자유한국당의 웰빙 우파짓에 분노하며 똑같이 한국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파 표심 모으자고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너도 적폐 세력 앞잡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내가 자유한국당 전체의 문제점과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한국당 안에 있는 특정 정치인을 꼬집어 가지고는 비판하는 거를 거의 안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못나고 무능한 구석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문재양 똥 싸는 거 지적할 것도 매일매일 한 트럭인데 그 힘을 쪼개가지고 이쪽 사람들을 치는데 쓰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과연 우파 성향으로 돌아서겠냐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내부 당권 투쟁은요. 당내에서 내부 당권 투쟁은 저 안에서 밥그릇 걸려있는 본인들끼리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상당수 국민들의 잘못된 선입견, 즉 좌파는 절대 선이고 우파는 절대 악이다. 착한 편과 나쁜 편, 이 이분법적인 고정관념과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만 판을 깔아줘도 한국당 의원들은 저 같은 민간인 우파 유튜버들한테 3000배 공양을 드려야 될 일이고 그 안에서 각자 정치적인 뜻을 실현하는 건 정치인 본인들 역할에 그 역량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팬클럽을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당 지도부가 너무나도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그들이 정권을 쥐고도 악마로 몰리는 동안 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 우파는 어디 가가지고 나 보수요 나 우파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2030 청년 표심은 말 그대로 8대2, 9대1의 세상이었다니까요. 제가 그 1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정치 인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쪽은 무조건 뿔 달린 악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대화조차 안 들어보려는 그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어르고 달래가지고 뜻을 제가 이쪽으로 한번 돌려 세워보려고 이 채널을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어르고 달래보려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니까요. 한쪽 계파, 한쪽 정치인 누구만의 팬클럽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이 피가 끓는 이 뜨거운 채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직도 종북 좌파가 재집권하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라는 이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이 명제를 이해 못하겠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서로 그동안 정들었던 걸 그 작별을 고하고 서로 갈 길을 가야 될 부분입니다. 종북 좌파가 재집권하는 걸 막는 게 첫 번째 지상 과제라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서로 그냥 각자 갈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똑똑히 기억하시죠? 나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도 조숙했기 때문에 나는 이때부터 지금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10대 학교다니다 학창시절에 이회창한테 패배했던 이인재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회창한테 패배했던 이인재가 영삼이 사주를 받고 뛰쳐나가갖고 우파 표심이 갈렸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회창 씨한테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이인재가 영삼이 사주 받고 뛰쳐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우파 표심이 갈렸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끔찍한 일 벌어졌죠. 나도 한국당의 문제점을 싹 다 아는데 핵 폐기물통보다는 똥통이 낫다는 심정으로 정말 피 맺힌 심정으로 힘 모으자 이런 꿈같은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 나라도 이런 슬로건을 외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개판이라서 안 된다. 각자 찢어지고 당이 4분 5일을 쪼개져가지고 다음 정권 민주당 애들한테 갖다 바치자. 이 소리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같이 젊다 못해 어린 사람도 피 맺힌 심정으로 힘 모으자 하는데 이 진심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영삼이가 나쁘다는 거 누가 몰라요? 대한민국 우파의 영삼이가 나쁘다는 걸 누가 몰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종북 좌파가 재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모으자는 소리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치 떨리는 무능함에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서 뭐 누군가가 새로운 극우 정당을 만들겠다, 진정한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 그분들도 내가 지지를 한다니까. 좋은 공약, 좋은 정책 내걸어 주시면 유튜브에 그런 분들 홍보 다 해드릴게요. 지금은 대전제적인 측면에서 우파의 표심을 깨지 말자 이 소리를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정권 재창출해도 김진태가 당권을 잡든 황교안이 당권을 잡든 오세훈이 당권을 잡든 누가 그 정권을 재창출하고 누가 당권을 잡아도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한테는 10원 한 장 안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누가 뭘 하든지 저는 한국당 전체의 웰빙 우파 짓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양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할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할 말만 소신 있게 할 겁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